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화상으로 진행된 75차 유엔 총회 각국 대표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번과 달리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구상이 큰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 유엔 총회 화상 기조 연설에서 연설 첫머리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 중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 세계가 중국 바이러스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맹렬한 전투를 벌이고 있으며 유엔은 중국의 잘못된 행동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ater they falsely said people without symptoms would not spread the disease. The United Nations must hold China accountable for their actions.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란 핵 합의 탈퇴와 제재 부과, 최근 미국 중재로 성사된 중동 평화협정, 또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 등을 언급하며 힘을 통한 평화를 역설하면서 미국의 군사력을 강조했습니다.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끔찍한 이란 핵협정을 철회하고 세계 최대의 테러 지원국에 강력한 제재를 부과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에는 미북 긴장이 최고조일 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지칭하며 강하게 경고했고 2018년과 19년에는 미북 대화를 상기시키면서 우호적인 발언을 했는데 올해는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이번엔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소개하면서 북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용감한 비전이 큰 진전을 이뤘다면서 미국인 인질 송환과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 중단 등을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President Trump is the first American president to meet with North Korea's leaders. Americans held captive in North Korea have come home. There have been no new nuclear tests, no long-range missile tests, a dramatic lowering of the diplomatic temperature in the region, and an opening for a lasting agreement that brings peace to the peninsula.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역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언급 없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한 정치화 중단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 중국은 다른 나라와 냉전 등을 벌일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한반도 문제 언급 없이 내년 시한이 만료되는 미국과의 뉴스타트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의 연장 필요성과 코로나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해 종전선언은 항구적 평화체제로 가는 길이라면서 국제사회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유엔과 국제사회에도 힘을 모아주길 바랍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입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 여파 속에서 열리는 이번 유엔 총회에서는 각국 정상들이 영상 메시지로 일반 토의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대사급 인사가 나와 마지막 날 연설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다음 달 열병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대형 무기 탑재가 가능한 트레일러 트럭 추정 물체들이 평양 순안공항에 집결한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북한이 어떤 무기를 공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유일한 국제공항인 평양 순안공항의 북쪽 구역을 촬영한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입니다. 대형 차량으로 추정되는 약 20개의 물체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들 물체들은 지난 18일 순안공항 북쪽 활주로 옆 도로에 처음 등장한 뒤 여러 차례 위치를 바꾸는 형태로 지난 20일과 22일에도 포착됐습니다. 해당 물체들은 북한의 열병식 때마다 모습을 드러냈었습니다. 위성사진 분석가이자 군사 전문가인 닉 한센 미국 스탠포드대 안보협력센터 개건 연구원은 22일 BOA에 자체 분석을 근거로 해당 물체들은 트럭의 앞부분과 트레일러가 합쳐진 형태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actually parked on the concrete taxiway. Some of them you could see trailers, and they were closer to 13.5, 14 meters long. 따라서 과거 북한이 열병식을 벌이면서 미사일을 공개할 때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과 함께 트레일러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대형 미사일을 싣기 위한 트럭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센 연구원은 다만 해당 트레일러에 덮개가 씌워져 있고
위성사진의 화질이 낮아 탑재물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며 미사일 공개용 트레일러로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열병식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나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공개할지 여부는 여전히 큰 관심사안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8년 2월 건군절 열병식 당시 ICBM급인 화성 15형과 화성 14형을 등장시켰지만 9월 정권 수립 70주년 열병식에서는 이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북한이 첫 미북 정상회담 이후 의도적으로 열병식 규모를 축소시킨 것이란 해석이 나왔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새 무기를 선보인다고 해도 실전 배치가 아닌 모형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Now, of course, the speculation that North Korea is going to, unveil some new weapon, new strategic weapon, that's very possible. Normally, though, North Korea doesn't put anything in its parades that is not yet operational and being fielded. That said, it's possible that they could show some kind of mock-up in order to send a message. 맥스웰 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한이 열병식에 공개하는 무기는 미국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크다면서 더 집중해서 봐야 하는 건 북한이 감추려는 무기와 역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은 운반 기술적 관점에서 매우 훌륭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텔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정확하게 추적해야 한다고 핵무기 전문가인 폴 브라켄 미국 외교정책연구소 선임 연구원이 밝혔습니다. 미국 외교정책연구소가 21일 공개한 이동식 미사일 추적 보고서 저자인 브라켄 선임 연구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개발 중이거나 발사대에 놓여있는 미사일 위성 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잠재적으로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은 텔 탑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텔 역량을 추적하는 임무를 위해 최첨단 디지털 기술이 조합을 이뤄야 한다며 북한 텔을 포착하고 추적하기 위해 통신과 사이버, 무인기를 비롯해 인공위성 등을 통한 다양한 자료들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통합으로도 불리는 일종의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인공지능을 통한 실시간 정보 분석을 통해 북한 텔의 위치와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반도 내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 일본 간 동맹 관계를 확고히 해야 하고 한일 간 긴장 관계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허버트 맥메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22일 스탠퍼드대 후보연구소가 북한의 위협과 향후 미한 동맹을 주제로 연 화상대화에서 미한일 3국 간의 동맹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화상대화에 참여한 안호영 전 주미 한국 대사는 북한에 대한 최선의 비핵화 해법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방식이라면서 국제사회 고립 탈피를 위해 비핵화 정책을 사용한 남아공의 자발적 핵폐기를 강조했습니다. 안 전 대사는 북한 비핵화 관련 질문에 대해 북한은 핵무기 보유가 체제 유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믿지만 이라크와 리비아를 보면 그렇지 않다면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핵 개발 의심을 받아 축출됐고 민중을 억압해온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역시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과 무기 개발을 지속하는 것은 불운한 일이라며 남아공 방식을 강조했습니다. 탈북 난민 구출의 날인 오는 24일 워싱턴의 중국 대사관 앞에서 촛불 기도회가 열립니다. 미국 내외 수십 개 민간단체들이 연대한 북한 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의장은 20일 VOA에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할 뿐 아니라 중국에 주재한 미국과 한국 등 외국 대사관들이 탈북민 보호에 적극 나서도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더 악화된 탈북민들의 상황을 알리고 중국과 국제사회의 보호를 촉구할 것이라면서 행사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면서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사벨라 재단을 통해 탈북 난민을 구출하자는 구호가 새겨진 마스크를 판매해 탈북민 구출 비용을 지원하고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앞으로 탈북 난민 보호를 촉구하는 이메일 보내기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자유연합 등 민간단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중국의 UN 난민협약 가입일인 9월 24일을 탈북 난민 구출의 날로 정해 해마다 미국 등 세계 주요 국가의 중국 외교공간 앞에서 탈북민 보호를 위한 시위와 촛불 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